제가 여기에서 드린 내용은 하나도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IQ가 102자리도 되고 3자리만 넘으면 다 알아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제 IQ가 99거든요. 그러니까 99가 알아들으면 다 알아듣는 거지. 제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원숭이 IQ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진짜로. 그런 사람도 성공을 했다는 거죠. 제가 능력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남들보다 발빠르게 선택을 했고 남들이 노라고 할 때 나는 예스를 했다는 거죠. 그런 동영상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4통사 렌테레콤이라는 사업인데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하고 해드려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통사가 몇 개가 있죠? SK, KT, LG. 이걸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네. 여기에 순중 가입자가 몇만 명이냐?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지금 여기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이 알뜰폰 정부 이걸 우리가 기간 3사라고 해요. 이 기간 3사 빼고 알뜰폰 통신사를 몇 개를 만들었어요? 약 50개. 50개 알뜰폰에서 하는데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MVNO 이렇게 불러요. MVNO. 이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정통신. 별정통신이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그걸 정부에서 그 언어를 못 쓰게 해요. 그래서 MVNO 알뜰폰.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4 뭐예요? 통신사.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럼 기간 3사 3개하고 알뜰폰에서 50개에서 몇 개예요? 통신사가? 이제 54개, 54개가 가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핸드폰을 팔았어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는 핸드폰을 안 팔고 뭘 팔아요? 유심을 팔아요. 유심 카드. 그래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간 3사에서 알뜰폰을 넘어온 가입자가 무려 얼마? 약 800만 명. 많이 넘어왔죠? 그러니까 서울 인구만큼 이미 SK, KT, LG에서 알뜰폰으로 이탈을 했어요. 이 800만 명이 왜 내놨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고민하십니다. 왜 내놨을까요? 심심해서 내놨을까요? 가격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간 3사에서 알뜰폰으로 내려와서 60만 원 5천원짜리 바꾸시면 요금이 무려 얼마까지 싸냐? 30%에서 약 50% 정도 요금이 싸요. 저렴해져요. 괜찮죠? 여러분들 지금 4, 5만 원 여기서 5, 6만 원, 4, 5만 원, 5, 6만 원 쓰던 분들이 이 4만 원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핸드폰도 안 바꾸고 번호도 안 바꾸고 뭐만 바꾸는 거죠? 유심만. 유심값은 참고로 5,500원. 앞으로 이제 1,000원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그 다음에 예전에 SK, KT, LG 밑에는 뭐가 있어요? 대리점 있어요. 대리점. 그죠? 대리점 밑에 뭐가 있었죠? 판매점. 주로 소비자들은 어딜 가냐면 판매점을 진행하는 거죠. 대리점을 가는 게 아니에요. 판매점에 가서 핸드폰을 바꿔요. 그죠? 그럼 이 판매점에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나 바꿔주시면 70에서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먹어요. 괜찮아서 그죠? 여러분들 우리 이쁜 사장님이 판매점에 가서 핸드폰을 바꿔주시면 100만 원을 먹었다니까. 핸드폰 하나 바꿔주면. 사업성이 괜찮죠? 괜찮아요? 엄청났죠? 핸드폰이 썩는 것도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100만 원을 팔면 예전에 보통 판매점 하나 2, 3천만 원 열어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벌었거든요. 한참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정부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판매점이 사업이 안 됩니다. 지금은 핸드폰 하나 팔아봐야 10만 원도 안 나와요. 뭐 3만 원, 5만 원 막 이래.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자들이 똑똑한 거예요. 소비자들이 다 알아버렸어.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럴까. 그리고 여기서 모집된 소비자가 쓰는 요금의 몇 프로? 약 7%. 7% 어디로 가는 거죠? 상위 대리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점들의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 판매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리점. 이 대리점은 약 3억에서 10억이라고 돈이 우리 사장님 강진을 주셨는데 강진 같은 데는 중소도시잖아요. 3억 정도 필요해요. 인천이나 수원, 안산, 그 다음에 서울은 10억이 필요해요. 대리점 하나 여시려면. 그래서 아무나 대리점을 열지 못했어요. 판매점은요? 조금만 있으면 판매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판매점은 휴대폰 파는 데고 대리점은 요금 수수료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강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4통신사 엔텔레콤이라고 하는 통신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는 비전이면서 위기 우리나라 지금 통신사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더벅더벅 끓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강제로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왜 열은 줄 아세요? 개방을 하기가 개방.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 개방이 됐어요. 그런데 FTA에 의해서 5가지 다 개방됐는데 5가지를 5년의 유예를 받았어요. 그게 언제 끝나냐? 여러분 이거 아시는 게 좋습니다. 2020년, 2021년이 되면 5가지 유예받은 게 다 이제 끝나요. 보호정책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2021년이 되면
이제 농산물이 지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보호정책을 갖고 있었으니까. 2021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이제 중국, 미국, 어디, 전 세계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게 있어요. 그럼 지금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이 힘들까요? 힘든 정도가 아니죠. 농사를 못 해먹는 거지. 지금 보호정책 때문에 그나마 해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다 내줘도 뭘 안 내준다고? 뭘 안 내준다고? 통신을 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정책 굉장히 큰 거고요.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대한민국 몇개 살리는 먹거리 딱 치면 뭐가 나와요? IT839라고 하는 통신정책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통신시장의 개방압력, 즉 미국의 개방압력의 위태로운 통신산업이에요. 굉장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태로만 볼게요? 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개방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데 미국의 전면 개방 압력에 의해서 이미 통신시장이 몇 프로? 50%가 개방됐어. 이거 뭔 얘기냐? 여러분들 SK 테이크 에이전트 서비스를 갖고 계시죠? 그럼 이게 한국통신사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분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SK는 50%가 넘었고요. KT가 47%, LG가 48%. 미국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내가 만약에 지금 LG에서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요금을 LG에다 10만원 내주면 얼마? 약 5만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미. 그래서 미국에 50% 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까지, KT 경영까지 미국이 노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죠?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SK텔레콤인데 성경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미 미국의 기업은 50%가 넘어갔다니까. 이건 옛날 얘기. 여러분들 가정주부들은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게 쇼핑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 이왕에 여러분들 대형마트 가시면 어디로 가셔야 돼? 이마트 가셔야 됩니다. 이마트는 삼성계열이에요. 그런데 개념 없어요. 홈플러스가 많아, 이마트가 많아. 홈플러스가 더블이 많아요. 그럼 홈플러스는 어디 거냐 이거? 홈플러스 그러니까 누가 그래? 삼성이요. 홈플러스는 삼성 게 아닙니다. 영국 거. 테스코. 그래서 홈플러스의 지분의 50%가 영국이에요, 영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카트에다가 물건을 담으면 10만원을 결제하면 5만원이 영국으로 넘어간다니까. 가정주부도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 근데 난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휴대폰만 보게 하는 거야, 이제. 왜 통신은 전문가니까. 그래서 50%가 너무 결정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미국이 공룡, 입을 떡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뭐라 그래? 강대국이라 강대국. 앞에다가 초자를 붙이죠? 그래서 초강대국. 여기서 초자는 축구창의 초가 아니라니까. 초강대국. 어디 나라도 경쟁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 누가 얘네들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어? 중국이 얘네는 도전장을 내밀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싸움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일명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얘네들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고래 싸움이 뭐가 터진다? 그렇죠. 여러분 한국은 새우예요, 새우. 한국이 고래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심각한 거야. 이걸 만약에 1년만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기업의 60%, 60%가 도산한다는 결과 보고가 나왔다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화해했죠. 화해했어. 이번에 OECD인가 거기 들어오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화해했다고 그랬잖아요.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수출할 건데. 자, 그래서 저는 아까 통신만 얘기하려고 그랬죠. 볼게요. 자, 그러면 미국의 통신 시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냐고요? 들어왔어요. 싱글러라는 미국의 통신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기관사도 한데 이 싱글러가 국내 통신망 비전 서비스가 가능한 도로 되고 여기 아까 제가 지분이 있다고 그랬죠? KT 몇 프로? SK, 하나로, LG, KTF, LG 다 뭐예요? 애국계 미국 지분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 50% 가까이가 어디예요? 다 미국 거예요, 미국 거. 지금도 SK, KT가, LG가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관사자 관련 5천만 명을 알뜰폰 회사로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 있으면 다 뺏긴다니까. 나도 뺏겨. 그러면 알뜰폰으로 넘어오면요? 다 한국 국내 기업이잖아요. 우리 엔텔레콤은 토종 한국 기업이야. 지분이 다 100% 어디예요? 한국.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강남에 이미 대리점이 열렸어요. 여기 볼까요? 이제 강남에서 미국 핸드폰에 통하세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강남역이 버라이어존이라고 이 버라이어존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6번째 통신사예요. 그래서 버라이어존이라는 공식 대리점 매장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미국 핸드폰 개통해요. 근데 얘네들은 핸드폰 안 팔아.
뭐만 팔아? 유심만 팔아. 유심 하나 바꾸는 거야. 이해되시죠? 아주 요금이 싸요. 3만 원대 초반인데 통화문자, 데이터, 국제전화 문자입니다. 그리고 요금제는 선불이에요. 후불 아닙니다. 돈을 미리 내셔야 돼요. 그러면 3만 원대 초반에 무제한 요금제를 쓰게 된 거야. 그럼 이쪽으로 가서 개통하는 순간에 그 가입자가 내는 요금의 일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 미국 기업이니까. 이 이왕이면 엔텔레콤 써야 되겠죠? 엔텔레콤 한국 기업이니까. KT에 소속되는 한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신시장 주주에서 뭐 경험권까지 완전히 이제 100% 개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 통신정책은 알뜰폰으로 갑니다. 자, 그동안 20년 동안 SK, KT, 이들 정부가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이 얘네들 이제 머리에서 지우세요. 없어. 얘네들 없어, 통상. 어디? 알뜰폰 회사. 거기에 주도적인 회사가 어디냐? N텔레콤이라는 회사. 저희 지금 방문한 데가 N텔레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50개 회사 중에 최강자가 N텔레콤인데 50개 알뜰폰 정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은 뭘로 간다고요? 선불요금제. 지금 여기 오신 두 분은 당연히 후불이야. 그죠? 후불, 선불을 안 쓴다는 거죠. 저는 15년 전부터 선불을 쓰고 있어요. 프리페이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어떤 분이 선불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 쓸 줄 알고 선불을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교통카드에다가 10,000원 충전하는데 고민해요. 내가 얼마 쓸 줄 알고 여기다 10,000원을 충전하지? 그죠? 똑같다니까. 이게 생각의 개념 차이라는 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불요금제로 가고, 그 다음에 단톡법. 단톡법 뭐냐? 아까 핸드폰 하나 팔면 70만에서 100만 원 남는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소비자 돈인데 얘네 소비자한테 안 주고 얘네들이 다 처먹었어.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휴대폰 원가에 팔아라. 네, 초고가에 팔아라. 그 얘기 다. 그 다음에 단톡법. 그 다음에 단말기 완전 작업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서 갤럭시 S9이나 10을 사면 150만 원 핸드폰이. 그런데 완전 작업제법 핸드폰만 따로 파는 데는 40%에서 50%가 싸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접해드릴 건데 앞으로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간다. 알뜰폰 정책과 선불요금을 진행하고 단톡법을 진행해서 단말기 완전 작업제에서 통신시장을 경쟁력을 아까 외국계 통신사들, 미국계 통신사들하고 맞춰야 이제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안 만들면 우리나라는 다 뒤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김홍현 사장님, 우리 강민 사장님 나가 다 미국의 통신사, 일본의 도코모 통신사,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 이런 소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사업체로 뭘 본다고요? IT, 통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된다.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둘째라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개념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사업으로 진행하시면 더 대박인 것이고.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돈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승전결, 무조건 작업제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요, 이런 거를 잘 기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돈을 버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돈을 벌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오셨잖아. 그죠? 그럼 앞으로 그 일이 발전 변화될까요? 그러기는 내가 보기 쉽지 않아. 그죠? 그래서 세상의 트렌드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작업제가 뭐냐? 아까 내가 쭉 얘기했던 게 작업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정부의 정책과 시장 환경을 어떻게 갈 건가 이런 거죠. 작업제 확대. 즉, 지금 밖에 나가서 SK, KT, LG에 연관되어 있는 데서 핸드폰 개통하죠? 그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합법이 아니에요. 이미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밖에 가면 핸드폰 개통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걸 왜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고 안 죽이세요? 아니,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일을 하루아침에 딱 드랍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랄 연병을 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워. 아니에요? 세상이 시끄럽다니까. 조선이 시끄러워. 그래서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뜰폰 회사들은 휴대폰 안 팔아요. 유심만 팔아. 맞아요? 여기는 합법, 여기는 불법이에요. 즉, 불법과 합법이 구동된다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합법은 쭉 갈 것이고, 불법은? 그렇죠. 시간 속에서 다 점차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그걸 하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마사기 교수, 우리 민현 선생님. 코인에 대해서 좀 아세요? 몰라? 전혀 몰라? 몰라도 돼. 코인은 사기다. 이제 알려고 왔어. 코인은 사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코인이 사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코인을 만든 그 사업주들이다, 사기꾼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코인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피해사를 주는데 정부에서 가만히 잡아져 있을까? 그거 불법이잖아. 아니 코인 갖고 다단계면 불법이라니까? 근데 왜 정부에서 놔두냐고? 왜 놔둬요?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래 간다가 좀 있으면 없어진다. 그리고 시장가 정화된다는 거지. 맞아요? 지랄하다가 정화된다니까.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놔두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완전 작업제 시행하고요. 완전 작업제 시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핸드폰 밖에서 개통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다 시장이 정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계에서 50개 대기업이 동참했어요. 삼성부터 50개 재계에서요. 그래서 2주 전인가요? 국민은행이 발표했죠. 우리도 제4통사에 진입하겠다. 국민은행이 은행으로서 이자 보내도 돈 버는 줄 알았는데 이 새끼들이 통사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뛰어들겠다 이거야. 왜? 돈이 되니까. 금리 이자보다 훨씬 이게 시장이 크거든. 아니 여기 소비자나 모집해주면 10,000원, 15,000원이 수수료도 매달 중대까지 들어오는데 이자들은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냐. 맞지? 그래서 통사에 뛰어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된 저격자 트렌드, 그 다음에 앞으로 중고포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100배가 커져요. 여러분이 돈 벌려면 이런 거를 머리에다가 잘 심으셔야 돼요. 볼까요? 중고 시장, 그 다음에 알뜰폰 시장 활성화, 급성장. 1년에 100%씩 내요, 100%씩. 100%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지금 하는 일을 때려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은 밥 먹기 위해서 해야 돼. 맞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그것만 하면 안 돼. 뭔가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밖에 나가면. 야, 이제 소금 죽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솔잎만 먹으면 파래져.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솔잎만 먹어봐 파래진다니까. 저 과일을 먹고 다 해야지. 그래서 이런 시장, 이런 거를 이 정보화 시대의 정보를 잘 우리는 터득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장소들이 전국에 100개가 넘게 있는 거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살고 있는 지역에 가게를 하나 얻어. 500만 원이나 30만 원짜리. 그리고 중고폰을 디스플레이해. 여러분 고객들이 줄 서서 됩니다. 앞으로 새 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폰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뭐 뒤에다가 테이프 붙였나요? 아주 뒤지게 맞을래요? 그런 거 중고폰, 그런 얘기, 중고폰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중고폰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고폰은 그런 거잖아. 뒤에 테이프 붙이고 고무줄 묶은 거. 그거 아니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중고폰은 SKKLGD에서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뭐 하냐면 가계통폰들이 나와요. 가계통폰이 번호 들었다 나온 거. 그 다음에 10살 이내에 개통한 사람은 10살 이내에 해지하는 나와. 그렇게 나오는 게 이게 중고폰이야. 그럼 엄청나요 그런 거. 중고를 어디서 사나? 거봐 우리 사장님도 그랬잖아 지금. 뒤에 그 어떤 분이 물어봐. 중고폰이라니까 뒤에 테이프 붙였냐고 물어봐. 용병을 하세요. 테이프 붙인 거 아니라니까. 완전 새거 태도도 안 뜯었는데 중고폰인 거야. 예를 들면 차가 임시다마 들고 출고됐어요. 그 차는 바로 중고차라니까. 맞아 안 맞아? 그걸 중고차예요 그게. 그래서 중고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가폰 10만 원대 이하짜리 핸드폰이 엄청 나옵니다. LG에서 발표했잖아. 고가폰 우리 만들지 않겠다. 이제 저가폰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 뉴스 하나 들어보세요. 고객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자, 젊은 친구들은 절대 핸드폰 개통 안 한다. 스마트폰 가격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기기 따로, 통신 서비스 따로 이렇게 각각 구매를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담임 기자입니다. 양지윤 씨는 휴대전화를 살 때 대리점을 찾는 대신 인터넷으로 알아봅니다. 보통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많이 이용하고요. 제가 필요한 건 저렴한 핸드폰을 구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리점 이용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는 절대 대리점을 이렇게 양식처럼 그래서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이 양식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이미 자격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도 핸드폰 분양하면 어디 가요? 판매점 가요. 하지만 완전 자동차 그래서 판매점을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20년 동안 이렇게 썼다는 거지. 눈탱이 맘탱이 되고 생각하면서. 볼게요. 자, 핸드폰이 이게 100만 원짜리라면 제조사에서 20만 원을 보조를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보조금 20만 원을 싣는 거야. 그 다음에 통신사가 얼마를 보조하냐? 60만 원. 이거 마케팅 비용을 이렇게 그러면 두 개 합친 얼마야? 80만 원.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약정을 하면 이 핸드폰이 얼마짜리 바뀌냐? 150만 원짜리 바뀌어. 여러분들이 이 돈에 사는 거야, 핸드폰을.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 핸드폰 하나 가져가면서 공짜다 그래. 거기서 공짜라니까 진짜 공짜인 줄 알아. 어떻게 공짜로 줍니까, 저거를? 근데 지금도 밖에 나가보라니까? 나 핸드폰 공짜로 받았대. 야, 미친놈아. 누가 대리점에서 너한테 공짜로 핸드폰을 주겠어.
누가 핸드폰 진짜 준가 볼까?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공짜가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상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 대기업이나 사업은 목적이 뭐예요? 이윤 추구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윤이 안 돼. 즉 소비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이익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대기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절대 이익을 볼 수가 없어. 아니 대기업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익을 준단 말입니까? 이쁜 사장님이 홈플러스 가서 물건 하나 샀어. 아 이마트 가서 물건을 샀어. 홈플러스 하지 마세요. 요거 거니까. 이마트 가서 물건을 샀어. 그런데 A 이마트보다 B 이마트를 갔더니 10만원짜리가 6만원에 그럼 사장님 돈 벌었네? 안 속아. 자, 사장님은 10만원짜리 6만원 샀으니까 싸게 산 거야. 결국에는 나는 6만원을 지출한 거거든. 그럼 사장님이 진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만원짜리 6만원을 사고 3만원을 사장님 통장에 넣어줘야 된다니까. 그럼 사장님이 3만원을 번 거라니까.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대기업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없다. 맞아요? 그 개념 정리를 또 하시라고. 절대 핸드폰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쓰고 다니는 요금의 본질이 다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 있어. 알고 있었어요? 사장님 빼고. 여기 온 놈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다 알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죠. 아니라니까. 와서 끝까지 나한테 1시간 동안 우기 놈도 있어. 공짜라고. 알고 있죠. 1시간 동안 항상 우겨요. 말도 안 돼. 다 뜯어가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뜯어가, 그죠? 맞아. 바닥을 먼저 뜯어가, 뜯어가. 그래서 어떻게 뜯어갈까 볼게요. 왜 이 휴대폰, 이 SKKK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볼게요. 얘네들이 순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 깜짝 놀래. 통신사 순수익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 정부에서 SKKK 엘리트한테 가격을 내라고 난리를 치잖아. 왜 얘네들이 요금을 못 내니까? 수익이 저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 그럼 왜 우리는 핸드폰 요금이 전 세계 최고 비싼데 왜 통신사는 수익이 저거가 못 가져갈까? 이것 때문에 그런다니까. 고정비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이것 때문에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고정비용이 뭡니까? 되든 안 되든 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미녀 사람이 1억을 주고 미녀를 아니 1억을 주고 갈비집을 차렸어. 갈비집을 사거리에다가. 근데 거기에 한 달에 세하고 합치고 종부하는 게 1,000만 원이야. 장사가 한 명도 안 해도 1,000만 원 내야 돼 안 돼야 돼? 안 내면 주인이 봐주지 않나요? 아 이번에 손님이 없었는데 그냥 펑크해. 왜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걸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비용 무려 50%. 그래서 연체 보지서 마케팅 관리, 유통 관리비 자기네들 이걸로 먹고 사는 거라잖아.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도 순수익이 10%밖에 안 되고 이런 고정비용 때문에 정부는 마케팅 비용을 눈 감아 줄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래서 60만 원이라는 이 거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60만 원이 누구 돈이냐? 내 돈이야, 내 돈. 근데 얘네들이 나한테 안 주고 누가 먹어? 지네들이 다 처먹어 버리잖아. 맞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봉이라는 소리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을 폭탄을 터뜨려야 됩니다. 폭탄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핸드폰 그냥 나 밖에서 개통하면 이 눈탱이 막대기 된다니까. 그러니까 원가는 20-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결국에는 60만 원 뭐 플러스 해가지고 150만 원 산다니까. 그것을. 그렇게 사면 돼야 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구조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여기 가면 개통해 안 해요? 개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알뜰폰에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구조적인 걸 알고 하지 말아야지. 사실은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지금도 가서 개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 자녀는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들은 안 하던데 그 아들은 한국에만 살거든.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자녀 얘들은요 금방 알아요. 왜? 외국에 가면 핸드폰 자판기에서 팔고 유심을 따로 파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분리돼서 파는 걸 알아. 작업제를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외국에 굶어온 애들은 한국에 왔을 때 핸드폰 개통하잖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폰 사가지고 우리 알뜰폰에 가서 유심 꽂아가지고 싸게 쓴다니까. 희한하죠. 그럼 걔네들이 신용불량이 아니에요. 신용불량이 쓰는 게 아니고 현명한 사람들이 쓴다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굉장한 쇼크는 쇼크.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20대, 30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걔네들이 사실 세상에서 당연하죠. 엄청난 애국자가 되죠. 우리 소비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을 다 지켜버리는 거예요. 약정 보조금 이런 걸 해버려요. 스스로가. 그거 누가 한다고? 20, 30대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아주 뿌듯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가르쳐놔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기성세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대학
때문에 네, 이게 맞아요. 그리고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네, 글로벌 시대. 아무튼 너무 좋은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정위 휴대폰 다단계 판매 사실상 금지했어요. 저건 뭔 얘기냐면, 여기 보게 되면 2016년도 12월 30일 날 대한민국의 통신 다단계가 40개 있어요. 40개가 있었는데 여기 대표적인 회사가 IFCI. 들어보셨을 거예요. BNN 솔루션, 뭐 넥스트, 아이온 등 약 40개 회사가 있었는데 2016년도 12월 30일 정부에서 방통위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을까요? 피해를 너무 많이 줬다는 거죠. 피해를. 그래서 40개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통삼사, SKKT가 다단계로 다 접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 다단계 회사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근데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 그 통신 다단계지 이런다니까. 얼마나 무식한 새끼냐니까. 와서 좀 강의 좀 들어보라 그래. 이통 3사가 다단계를 안 한다고 판매를 안 한다는데 지금도 이 정부의 신문에 이렇게 대번쩍게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왜? 그 전에 많은 피해자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본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전신이 뭐냐면 IFCI예요. 이 회사가 LG U+에서 알뜰폰 다단계 영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정부에서 못하게 했어요. 왜? 또 다른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아예 허가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 50개 회사, 알뜰폰 회사 중에 본코리아는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회사만 들어옵니다. 지금 밖의 구조는 이런 거죠. 똥값, 뭐 화끈한 가격,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뭐 이게 졸라 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업이 돼야 돼. 안 돼요. 왜? 현명한 사람들은 여기 안 가지, 여기 가서 핸드폰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도시나 이런 조그마한 데는 다 소분하는 데 죽고, 대형 판매점들은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여기도 사업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쉽지 않을까요? 휴대폰을 사지 않는다. 유심을 판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만 유심을 판이 아니에요. 필리핀도 유심을 팔고요. 태국, 베트남 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유심을 판다. 유심만 팔아요. 여기는 필리핀 참고적으로 1,000원이야, 1,000원. 우리나라도 1,000원. 태국도 1,000원. 베트남도 1,000원.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5,000원이에요. 우리나라도 1,000원 한다 해요. 그럼 1,000원 하면 공짜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유심만 필리핀을 파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을 팔아. 어디서? 마트에서.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CU 이런 데서 파는 거예요. 여기 있는 스마트폰인데 이게 전부 다 $100 이하짜리야. $100 이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 원 이하짜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로 현실로 보면. 우리나라는 핸드폰 마음에 드는 거면 100만 원 넘어요. 좀 쓸만한 것도 89만 9천 원, 99만 9천 원. 맞아요? 근데 태국은 마트에 가면 10만 원짜리가 1,000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한국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태국도 그러냐? 이렇게 그러고 또 그럼 태국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유럽, OECD 국가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선진국에 단말기 어디서? 대형 한정 이런 데서 팔아요. 그걸 마트에서만 파니 아니라는데 어디서 팔아요? 네. 휴대폰 자판기. 자판기에서도 팔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자판기에 서 있어요. 단말기를 파는 거죠. 신기하죠. 여기다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집어 딱 올리고 단말기를 딱 직정하면 이게 툭 떨어져 밑으로. 그럼 그거 까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유심을 뽑아서 여기다가 서버에다 꽂으면 휴대폰이 되는 거예요. 외국은 이렇게 다 지금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게이트에서 이걸 했죠. 지금 비싸 이게. 이거 하는데 뭐 내가 알고 한 3,000원 정도 드는 걸 알고 있는데 나중에 1년 되면 이거 굉장히 싸질 겁니다. 몇백만 원에 이거를 자판기를 하나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때 한번 설명해주세요. 휴대폰 하나 팔면 보통 3, 4만 원씩 남는다 하더라고요. 하나 팔릴 때마다. 괜찮죠? 괜찮아요. 커피 자판기는 관리를 엄청나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관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뭐 휴대폰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래서 휴대폰 사업에 여러분들 한번 뛰어들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도 팔죠? 네. 우리 김홍현 사장님은 쇼핑몰 가지고 있어요. 150만 가지가 입점되어 있는 쇼핑몰. 소공동에 롯데백화점 하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쇼핑몰에 휴대폰을 팔아요. 이렇게. 엔텔레콤 단말기 모음료. 그래서 내 쇼핑몰에서 스마트폰이 하나 팔리면 3만 원을 줘요. 수당. 굉장하죠? 내 고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죠? 나는 안산에 있는데 부산에 내 고객이 스마트폰을 사면 3만 원이 내 수당으로 통장으로 쏙 들어오는 거지. 이미 핸드폰을 팔고 있다. 쇼핑몰에서. 이해되시죠?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처음 해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선불료 문제. 아까 알뜰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선불료 문제로 간다고 했죠? 자, 선불료 문제로 갑니다. 무조건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 세계적인 통신 흐름은 뭐예요? 선불이에요, 선불. 왜 선불이냐? 돈을 미리 내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여태까지 SKT 캔디다트 했던 게 후보래요. 후보는 말 그대로 외상이에요. 외상은 서도 잡아먹어요. 뭘로? 큰 놈으로.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 돈을 미리 내보세요. 어떻게 큰 놈으로 잡아먹냐니까? 작은 놈으로 주셔야지. 사람이 개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후보에 따라 선물입니다. 휴대폰만 선물로 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전기수도 가스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들 좀 보여드릴 건데, 미국도 다 핸드폰 한 푼이라도 아낄 거에서 선물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알려줘 선물용인데 이게 뭐냐면 신도림역. 지하철 타고 오시면 신도림역에 이거를 한 몇 년을 붙여놨어요. 광고판을. 근데 이거를 신도림역에서 광고판을 붙여놓고 갤럽 조사를 했어요. 혹시 그 신도림역에 선물용제 광고를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100명한테 물어보니까 99명이 못 봤대요. 근데 눈을 봉사를 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한쪽만 뜨고 다닌다고, 한쪽만. 이쪽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쪽을 떼야 되는데 이쪽만 뜨고 계속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야. 저는 이거 숱하게 봤거든요. 왜? 내 관심 분야가 이거였잖아. 옛날 말이 똥개는 똥만 보인다잖아. 맞잖아요, 그죠? 중요한 사실은요, 돈 버는 사람은요, 돈 버는 사람도 알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맨 돈 없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알려준 선물용 문제. 알뜰폰이 어쩌저쩌고 이 김영희 씨하고 박경희 씨가 나와가지고 계속 그 코미디 방송이 됐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진행할게요. 제가 보여드렸죠? 자, 전 세계 해외 선물용 문제 이용률입니다. 이거는 3년 전의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는 애석하게 없어요. 자, 3년 후에 이 자료가 얼마만큼 갔을까요? 그럼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자, 그럼 한국을 볼게요. 한국은 무려 6천만 명 가까이 되는 휴대폰 인구 중에 무려 5%만 선물용 문제고 앞으로 뭐예요? 다 후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자, 대한민국 후불 쪽이고 전 세계는 선물이에요, 트렌드가. 그럼 한국도 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사실은 선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한데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두 분이 김홍현 원장님하고 우리 마석의 민 원장님이 스타벅스를 갔어. 스타벅스. 근데 나는 선불이 싫어. 돈 미리 내는 건 난 딱질색이거든.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종업을 뭐라 그래. 그럼 종업이 뭐라 그래. 네가 와. 카드 들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선불입니다. 그게. 근데 그러면은 스타벅스나 롯데리아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은 커피 한 잔, 그러니까 김밥집 가서 김밥 한 잔을 먹어도 선불해야 돼. 뭐라 그래? 지금 또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 이제 정보라고 말 안 하면 누구라고 하라 그래? 기계라고 하라 그래. 어떤 분이 한 40대 중반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버 하는 시간, 로봇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 그 글이 보냈어, 직원이. 계속 노르더니 18, 18 하니까 가더라니까. 못 사먹는 거야, 못 사먹는 거야. 카드 결제를 할 줄 몰라. 근데 롯데리아 직원이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어렵다니까요. 다 음식도 지금 그거잖아요. 왜 자기가 해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18, 18하고 직원들이 그러잖아. 세상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트렌드는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돌리지 못해. 모든 우주가 다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휴대폰만 딱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이런 나라들은 전기수도 가스 다 선불이라니까요. 돈을 미리 내지 않으면 서비스를 안 해. 우리나라도 그게 간다고요?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옛날에 삐삐에서 여러분 삐삐 다 써보셨죠? 삐삐 써보셨죠? 여기서 삐삐를 안 써봤다 그러면 30대 이전이라니까. 우리 사람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유는 40이 넘었다 이 말이야. 아무리 얼굴이 잘못해도 40 넘은 걸 내가 본인이 인정해버리는 거야. 왜? 30 이전에는 삐삐를 써본 적이 없거든. 왜? 20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손에 집었던 데가 딱 만 20년 돼, 20년. 딱 20년. 그래서 20년 전에는 삐삐 썼어. 그 당시에 99% 삐삐 썼고요. 1% 핸드폰 썼어. 그 당시에 핸드폰 썼다니까요. 근데 핸드폰이 뭘 상징해서 부자를 상징했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핸드폰 쓴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지. 왜? 그 당시에 핸드폰을 쓴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 만나지 않는다니까. 그때 때문에 아니면 핸드폰 쓰지를 않았어요. 대기업의 오너나 아니면 어디 조폭의 수장, 대장, 대가리를 썼다니까. 그때는 핸드폰 들고 다니면 부자인 줄 알았어, 나. 그러고 있다가 카풀 시대로 갔죠? 차에 뒤에 안테나 세워져 있으면 그 새끼는 부자인 거야. 그래서 안 그랬어? 대다수는 삐삐 썼어요. 그죠?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서 핸드폰으로 넘겼다니까요. 약 2, 3년 만에 3,400만 명이 대리점을 통해서 빠져나갔고, 이때
1억, 월 1억을 버는 대리점장님들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 1등 대리점, 용산 가시죠, 용산. 용산 전자상가에 가시면 65만 명을 모집한 대리점장입니다. 65만 명. 용산에. 곱하기 3,000원만 따지면 얼마냐? 30, 한 달에 얼마? 월 20억. 여러분들은 왜 이 정보를 모르셨냐고. 불과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넘어오시기는 다 알아. 근데 한 달에 20억을 버는 이 비밀을 모르시잖아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었다니까요. 소비자가 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니에요. 즉, 구글에서 선불로 넘어오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정부의 정책에서 넘어온다니까. 기관 3사에서 알고 넘어오는 것도 정부의 정책에서 넘어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냐 못 믿냐 게임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시죠? 네, 저를 믿어보시는 게 신상이 좋아. 진짜로요. 여러분들 지금 돈이 없어서 이거 하라는 거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가 꿈꿀 수 없는 부자가 한번 돼보자. 뛰어드시는 거예요. 돈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시간 투자하는 게 시간 투자. 짜투리 시간. 우리 마세계 도시 우리 민여사님 매 시간밖에 되는 거니까. 맨날 놀잖아요. 소통 운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뛰어들으라고 진짜 엄청나다니까 이 사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보냐? 영국만 볼게요. 영국. 100% 없어 세상에. 내가 여러분 100% 간다는 건 못 믿잖아, 그죠? 적어도 저는 5%니까 50% 정도는 갈 거라고 저는 확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5% 갔으니까 45%가 다시 넘어올 거야. 그러면 45%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2,500만 명이야. 맞아요, 맞아요? 아니 50% 가까이 넘어온다. 넘어오면서 선불로 온다니까. 그러면 영국처럼 이 후불로면서 선불로 넘어오는 이 중간에 내가 미리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넘어올 거라는 거지. 맞아? 마치 개인 대리점처럼 똑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 정부의 정책이 있죠. 어떤 일이든 정부의 정책하고 내가 기조를 맞췄다. 이미 나는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정부 정책은 저리 가는데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어려운 거예요, 맨날 뒤지겠다 그래, 그죠? 맞잖아, 그죠? 맨날 죽겠다 그러잖아. 맞아, 안 맞아. 주변에, 김영희 선생님 주변에 다 죽겠다잖아. 살겠다는 놈 하나도 없어, 이씨. 없어. 이 일 하면 살겠다고 지랄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알뜰폰에 그러면 5천만 명에서 알뜰폰을 이탈한 사람이 700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800만 넘고 900만 있거든요. 900만. 그러니까, 올 연말 정도 넣으면 1000만 명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5천만 명 중에서 무려 20%가 알뜰폰 시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많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1년에 100%씩 돼요. 100%. 여기 보게 되면요. 알뜰폰에서 순위야, 순위. 대한민국의 순위. 우리 회사는 없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미디어 블로그 바로 밑에 있는데 이 새끼들이 여기 딱 잘랐어. 그래서 나한테 혼났잖아요, 기자가. 야, 이 새끼야, 엔트로프까지 여기다 찍어 올려야지. 왜 안 올려냐니까. 엔트로프까지 딱 잘랐다고. 모르지, 나도. 돈을 안 줬나 보지, 매장에. 돈을 줬으면 엔트로프까지 올렸을 텐데. 아무튼 나쁜 새끼들. 그래갖고 CJ가 1등이 온다나. CJ는 어디에요? CJ 어디에요? 삼성. CJ가 삼성이잖아. 얘네들이 뭐 만들어? 설탕, 밀가루, CJ, 헬로비전. 백설. 그렇지, 백설기, 미원. 이거 만드는 회사가 CJ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설탕이나 만들어 찾아봐야지 왜 통신하고 지랄이야. 이게 돈이 되니까 통신하게 뛰어든 거예요. 영어사도 얘는 다 하죠. 그래서 얘네들 모여서 어디에요? 삼성이잖아, 삼성. 삼성하고 사업이잖아, 삼성.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SK에 소속되어 있는 알뜰폰 회사. 얘네들 주식이 상장했는데 주식이 얼마인지 알아? 얼마인지 알아? 60만원. 5천원짜리가. 여러분 돈을 벌려면 그런 데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 엔텔레콤도 그럼 주식이 상장돼 있나요? 있어요. 500원. 얼마 건지 아세요? 550원. 앞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그 얘기. 저는 엔텔레콤에 500원짜리가 50만원 간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주를 가졌어요, 만주. 처음에 500원 할 때 만주를 사버렸어. 그래 봐야 500만원이세요. 지금 550만원. 누가 팔아야 사지?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아니, 누가 미쳤다고 내놓고 있어. 다 갖고 있지. 다 지금. 30만 주 걸리는 사람도 30만 주.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 돈을 갖다 내놔도 누가 내놔야 사지. 안 사. 안 팔아. 그런데 왜 내가 그걸 만주를 샀냐면 SK텔레콤 5천원짜리 내놨는데 지금 60만원 간다니까. 그럼 5천원짜리 만주 가지고 있으면 얼마야? 얼마야? 5천만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60만원이 얼마야? 그냥 50만원 할게 얼마야?
얼마예요? 계산이 돼 지금? 100배인가 100배. 사장님 산 아파트 돈을 다 사버려 그냥.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사는. 아니 돈은 그렇게 버는 거라고. 그래서 대주주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SK텔레콤가요. 왜 그러면 얘네 이 새끼들은 500원짜리가 60만 원 거고 왜 우리는 똑같은 알뜰폰에 사는데 왜 우리는 500원짜리 550원 하냐? 전표가 됐다. 우리는 다단계 방식으로 하고 얘네들은 SK가 자회 모회사잖아.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회사가 저표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표가 돼, 저표가. 근데 정말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50만 원 나가는 거지. 500원짜리가. 그럼 몇 배인 줄 알아요? 1000배. 아무튼 그걸 민냐 못 민냐 게임이에요. 이걸 민냐 못 민냐 게임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하라고 막 사정 안 해 누가. 여기 두 분이 모시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막 사정 안 한다니까. 이걸 믿냐 못 믿냐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니까. 아셨죠? 돈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부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일하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됩니까? 벌어집니까? 안 벌어져. 제가 그 동영상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부자가 될 수 없는가를 내가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요. 나와 같은 조력자를 만들어야 돼. 많이. 이해되시죠? 10명이면 좋고 100명이면 더 좋고 10,000명이면 대박이다. 그런 조력자가 나로부터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이건희잖아요. 이건희는 조력자가 몇 만이야? 30만이야, 30만. 30만 명이 자기 조력자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재산을 어느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왜? 그 사람은 1시간이 아니라 30만 시간이야. 근데 죄송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길을 따르고 있어. 내 1시간이 2만 시간이야, 나는. 2만 시간. 그러면 앞으로 20만 시간이 되겠죠? 이거처럼 나도 30만 시간이 온다니까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엄청난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런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알뜰폰 사업은요 1년에 100% 성장해요. 100%씩.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업으로 뭐 뛰어들었는데 그게 아이템이 100% 성장해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럼 나도 100% 성장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알뜰폰 회사 중에 이렇게 회사들이 많은데 왜 엔텔레콤이냐? 회사가 50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엔텔레콤인데 왜 엔텔레콤인가를 여러분들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자, 기관 3사는 SK, KT, LG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금 많이 내렸죠? 요금 많이 내렸어 지금. 왜 40% 가까이 내렸어? 옛날에는 SK, KT에서 무제한 요금 쓰려면 10만원 넘었어. 10만원 월. 10만원이 넘었어. 근데 지금 무제한은 7만원이면 통화문자 데이터 무제한을 쓸 수 있어. 알뜰폰을 보면 5만원대 무제한에 통화문자 데이터 무제한을 써요. 엔텔레콤을 보면 얼마냐? 약 3만원에 통화문자 데이터 무제한을 써요. 그러면 자 3만원에 여기는 선불이고요. 여기는 구글 선불이 같이 있어요. 자 5만원에 알뜰폰에서 5만원 쓰고 3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어. 그럼 우리 사장님 뭐 듣고 요금 쓰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나는 3만원대 무제한요금을 쓰겠지. 맞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엔텔레콤이 그런 3만원대 무제한요금제를 만들어내서 시판하는지 가입자를 모집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알뜰폰에서도 기관사업자도 훨씬 요금을 많이 내리시고 엔텔레콤 거기에서 더 많이 요금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내릴 수 있다. 그럼 왜 그러냐? 고정비용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고정비용. 이 고정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기관사업자는. 망과 기지국과 직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힘든 거라니까. 알뜰폰에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엔텔레콤은요. 회원수당 30% 빼고 저렴한 회사 임대료에다가 고정비용이 없다는 거지. 왜? 내가 이 회사에 5년, 10년을 해도 회사에서 나한테 봉급을 주지 않는다니까. 뭘 줘요? 내가 일한 만큼의 수당을 준다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일한 만큼 수당을 조건을 안 갖추면 수당을 한 푼도 주지 않아, 회사에서. 근데 여기는 봉급을 다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고정비용에 따라서 이 요금 인하를 하고 못하고 한다. 그래서 경쟁력이 굉장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엔텔레콤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과거에 NRC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 사람들이 뭔 얘기하냐면 옛날에 돈이 안 됐대. 이 회사가 무려 20년이 된 회사인데 예전에 돈이 안 됐다고 해요. 그때는 대리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도부터 우리가 주체 대리점이 됐다고. 대리점. 통신사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수수료 80%를 풀어먹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수입이 되고, 예전에는 한 명 5만원짜리 쓰는 가입자 모집하면 수수료가 1,000원 들어왔어. 지금은 5만원짜리 모집하면 만원에서 만원씩 들어와. 세상이 뒤바뀌었다. 지금 바로 수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밖에서 개소리하면 뭐라 그래? 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텔레콤이 왜 이 알뜰폰들이 선불요금제를 진행하냐? 통신요금 연체자가 460만이에요.
이렇게 발표는 됐어요? 지금 1000만이 넘는다는 사실 아세요? 1000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개통이 명의로 안 된 사람이 무려 1,5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명 중에 1,500만 명이 핸드폰 개통이 안 돼. 그러면 무려 30%가 개통이 안 된답니다. 근데 앞으로 늘어날까요? 헛벌나게 늘어날까요? 여러분, 헛벌나게 늘어납니다. 왜? 지금 현재 자영업자 플러스 개인 사업자가요, 7, 80%가 1년, 2, 3년 안에 도산한다니까. 지금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잖아. 특히 자영업자들 다 도산한다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시대 환경에서 도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산하면 뭐 할까요? 신용회복을 하겠죠. 핸드폰 개통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고 50% 가까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늘어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셨죠? 근데 저희 엔텔레콤은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본인 명의로 개통이 돼요. 왜? 선불이기 때문에. 돈을 미리 내기 때문에 다 개통이 된다. 후불도 있지만 선불도 있다 이거예요. 볼게요. 자, 후불도 있어요. 후불요금제도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쓰고 있는 후불요금제 KT, 이게 KT에서 서비스 받고 KT망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엔텔레콤 요금제가 나와 있고 선불도 있지만 후불도 있다. 두 개를 같이 한다. 요금제가 50개가 넘어요. 굉장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엔스마트.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불려오는 거는 이것 때문에 불려온 거야. 이게 뭐냐면 엔스마트라는 건데 개인 걸어다니는 대리점이에요. 이거를 하나 대리점 하나 차리는데 얼마야? 55만 원. 꼴랑 55만 원에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움직이는 대리점 사업을 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최대 요금 수수료. 내가 가입한 소비자 요금의 최대 40%의 대리점 수수료를 줘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소비자가 10만 원 내주면 4만 원 수당을 주겠다는 거야. 5만 원 내주면 2만 원. 그쵸?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근데 이게 돈 투자하지 않고 대리점을 할 수 있다. 아까 얼마? 55만 원. 그게 다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전국에 100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엔스마트가 연관되어 있는 건데,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현실 얘기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30년 사이클이 먼저 간 미국의 현실을 우리가 딱 보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 변화돼서 이렇게 왔는가를 우리가 보면 확실히 와야 하나요? 오겠죠? 그래서 미국을 잠깐 볼게요. 자, 미국은 110년간 AT&T라는 통신사가 독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누가 독점했다고? SKT. 우리나라는 3개 통신사가 독점을 했고 미국은 AT&T라는 이 한 개 통신사가 참고로 인구가 2억이 넘어요. 2억의 인구가 넘는 인구를 한 통신사가 독점을 했어. 그러니까 이 AT&T 가입자가 AT&T한테 전화를 하니까 서비스가 들어오니까 야 임마 왜 너희들 서비스 그렇게 해? 그러면 통신사 이렇게 전화한대. 너 핸드폰 쓸래 안 쓸래 그러는데 왜? 취미 아니고 쓸 수가 없잖아. 맞아 안 맞아? 독점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 110년간 무려 독점했던 이 회사 즉 KT도 공룡기업인데 이 기업은 얼마큼 줄 알아? KT보다 100배가 커. 100배가 큰 공룡기업이었다고. 그런데 110년간 독점하던 이 기업에다가 1980년도에 독점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 우리나라는 언제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언제 있었다고요? 2011년 7월 1일 날 이 법이 법령이 깨졌어. 그러니까 그동안 SKT 독점법 하는 걸 2011년도에 정부에서 깼고 미국은 110년 동안 독점하던 독점법을 1980년도에 독점금지법이 깨지면서 민영화되면서 알뜰폰 정책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2011년도하고 1980년도 딱 계산해보세요. 몇 년? 30년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30년 후에 한국에서 일어났다고요. 맞아요? 네. 일본에서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 한국에 10년 후에 일어나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독점금지에 되면서 미국의 통신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민영화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은 민영화가 되기 전에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때 민영화가 경쟁체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분 킹하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을 하던 사람인데 그 기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자기도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이 독점법이 딱 있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고발을 해줬어. 왜 니네들만 통신사업을 하냐? 나도 하게 해줘라. 근데 미국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딱 들어준 거야. 그래, 너도 사업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독점법 금지법이 풀렸다. 이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영어로 써놨어. 답답하죠. 우리 사람도 답답하죠. 당연히 답답해. 난 더 답답해. 근데 이거 몰라도 돼. 여기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어. 뭐 네트워크 마케팅 어쨌든 아메이는 알잖아. 그죠? 사장님도 아메이는 알죠? 전 세계 기업이야. 이게 70년 된 기업, 70년 된 기업. 미국의 기업. 아메이. 이 아메이가 어쩌고 했는데 몰라.
그 뒤에 가면 이게 이제 풀이가 나와. 그래서 미국은 민영화가 되면서 포화 상태가 되면서 기간 감사가 몇 개예요? 300개. 알트폰 회사가 몇 개예요? 3,000개. 그러니까 미국에 그 우리나라보다 큰 땅덩어리고 인구가 2억 정도 되지만 통신사가 많은 거 너무 많아. 맞아요? 통신사가 몇 개 그럼? 3,300개. 우리나라는 지금 3개가 독점하다가 50개가 생겼으니까 53개. 시작했어 안 했어? 시작도 안 했어. 우리나라도 300개 정도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은행, 뭐 포스코, 그죠? 뭐 대우 다 뛰어들 거예요 이제. 그럼 포화 시장이 되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해되죠? 그럼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내느냐? 기술은 전 세계 최고로 가고요. 서비스는 전 세계 최고, 가격은 전 세계 최고, 아주 가격이 싸진다. 그런 효과가 있다. 미국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 포화 시장을 만들어 놓고요. 자, AT&T가 독점을 하던 시장에 이제 통신사들이 뛰어든 거예요. 그 통신사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가입자를 뺏어가려는데 가입자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 뭔 얘기냐면 우리 사장님이 지금 SK를 쓰고 계세요. 근데 LG에서 막 광고를 해요. 전지현이를 막 세워서 광고를 해요. 그럼 전지현이 보고 전지현이가 광고, LG 광고니까 가고 싶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번호를 바꾸면 뒤진다, 뒤진다. 뒤진다. 맞아요? 우리 사장님 집에서 노시잖아. 근데 번호 바뀌면 뒤지잖아. 그죠? 안 되죠. 안 되죠? 저 사장님은 안 되잖아요. 우리 사장님은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뒤지겠지. 사업한 사람. 중요한 것은 사업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번호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대전 판매점 통사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미국도 똑같다니까. 그래서 가입자를 뺏어가려는데 뺏겨 안 뺏겨? 안 뺏겨.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이 필요한 거라니까. 그 방식이 뭐야? 다단계 방식이라는 거지. 내가 뺏어오지 않으면 고객이 안 뺏겨온다니까. 그래서 KT가 엔테레코라는 회사한테 다단계 방식으로 제품을 준 거라니까. 이해되셨어요 이제? 저도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의아했다니까. 왜 알테폰 제4통신사인데 정부에다 4통신사 허가를 내놓고 다단계 방식을 썼을까? 아니 길거리 대련 열어놓고 엔테레콤인데 요금이 싸게 줍니다. 그럼 가입자가 몰려올 것 같은데? 안 몰려온다니까.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되는가를 볼게요. 미국은 어떻게 했냐? 자, 스프린트라는 구간통신사, 그 다음에 MCI, 그죠? 그 다음에 엑셀 커뮤니케이션, 수많은 300개 회사들이 AT&T 가입자를 뺏어가는 거야. 근데 가입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이 AT&T라는 이 스프린트라는 회사가 네트워크 이천, 즉 다단계 회사와 손을 잡은 거야. 그 다음에 이 MCI는 누구랑 손 잡았어요? 아메이. 그 유명한 아메이가 손 잡은 거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메이가 뭐 하는 회사야? 세제 팔고 건강식 파는 회사 아니에요? 다단계 회사. 그런데 이 회사한테 이 MCI가 이렇게 이러는 거야. 야, 니네 세제도 팔고 건강식도 파는데 이 AT&T 가입자를 뺏어와. 뺏어다가 우리한테 갖다 주면 그 AT&T 가입자의 요금을 50% 싸게 주고 그 50% 싸게 주는 요금에 30%를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세제 팔는 아메이 사업자들이 뚜껑이 열려 안 열려? 아니 뚜껑이 열려 안 열려요. 세제는 계속 팔아야 되잖아요. 휴대폰은요. 한 번만 연결을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제고 다 집어던지고 통신만 하는 거야. 그래서 신문에 이런 게 나왔다니까요. MCI, 아메이 손잡고 시장을 넓혔다. 여러분 이거 다 눈이 삐꾸냐고. 이거 못 보셨어? 신문에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이것들이 상식이 됐다, 상식이. 아셨죠? 우리는 누구를 하는 거야? KT가 SK, LG 고객을 뺏어 올랐는데 이 새끼 와라. 그러니까 엔젤레콤한테 가입자를 주면서 이 고객을 뺏어다가 갖다 주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도 이랬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막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AT&T가 그때까지 8점을 찍고 크레딧 해관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왜? 새로운 마케팅, 다단계라는 이 마케팅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제가 제 한 사람이 오면서 SK 쓰는 가입자가 엔텔레콤으로 수백 명이 넘어왔다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해되세요? 이게 무시무시한 마케팅이에요. 이 파워가. 그래서 이 AT&T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가입자가 막 이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아니, 이 일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이 일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얘네들도 안 되겠다. 우리도 다단계를 하자. 이제 급기야 다단계를 시작한 거야. 가입자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들어가서 샤클이라고 하는 이 샤클이라는 회사가 다단계 회사야. 제품 파는 회사인데 여기다가 똑같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근데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4년생에서 뛰어들었으니까 돼야 돼, 안 돼. 그래서 이 회사가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 회사가 망해버렸어. 이 SBC라고 하는 6번째, 7번째 통신회사한테 인수합병을 당해버린 거야. 여러분,
미국이라는 2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대 통신사가 이 다단계 방식 때문에 망해버렸다니까. 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SK, KT, LG도 앞으로 망한다. 망해. 얘도 가입자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800만 미탈했잖아요. 그럼 1000만 명, 2천만 명 이쪽으로 왔어. 흔들려 안 흔들려? 얘도 미쳐버려요. 다시 말하면 KT하고 우리는 엔텔레콤하고 손을 잡았죠. KT하고 엔텔레콤하고 인수합병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엔텔레콤에서 주식을 상장했을까요? 여러분 주식이 아까 500원짜리가 KT랑 인수합병하면 어떻게 될까요? 50만 원 할까요? 저는 500만 원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럼 민나 고민이야 게임이라니까요? 여러분 100주만 가지고 해서 500만 원 아니라 50만 원 가지고 100주 가지고 얼마 되나? 여러분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 KT보다 100배가 큰 AT&T라는 회사가 없어. 지금 미국에 없어. 망했어. 쩔딱 망해가지고 없어졌어. 회사가. 이런 것들이 세상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30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믿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와 통신이 결합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텔레콤 회사가 50개, 49개는 일반 유통을 하는데 왜 엔텔레콤만 이 다단계 방식을 선택했을까? 제가 거기에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맞죠? 이 방식밖에 없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여기서,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이 아니면 고객을 뺏어갈 수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애터미에서 소비자들 2080 지역도 럭키책 쓰는 사람들을 어디로 뺏어가? 애터미를 소비자로 뺏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애터미에서 다 광고하면 싸고 좋으니까 광고하면 소비자들이 막 가죠. 안 가요.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다. 강제 구매하게 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가 성공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통신도.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결합되면 엄청난 힘이 벌어진다. 그래서 미국이 민영화가 됐고 서비스 요금 경쟁력이 전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왜? 통신사가 많으니까 경쟁력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완벽하게 갖춰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통신 시장을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개방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모두에 내가 처음에 보여줬잖아. 그죠? 미국이 굉장히 개방 압력을 심하게 한다고.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개방을 볼게요? 전 세계를 개방을 다 시켰어요. 아프리카까지. 보세요. 오세아니아 다 개방된 개방. 이렇게. 중국, 한국. 중요한 건 한국의 개방을 다 압력을 했는데 전 세계는 개방이 돼. 중요한 한국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왜요? 김용환이 했잖아.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저 같은 통신 전문가가 이 사업을 하고 있어. 어? 왜 우리 김용환 회장님 있잖아. 여기 우리 강미 회장님 있잖아. 또 여기 미남 회장님 따라왔잖아. 저런 분들이 이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애국하는 일이구나. 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구나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고급적인 일이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 이동해서 싸게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굉장한 시너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미 다 개방이 돼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도 굉장히 속도를 지금 빨리 가고 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대리점들이나 판매점들이 어떻게 통신가입자를 모집했는지 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냐 여기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네트워크를 싫어했어요. 싫어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안산에다가 대리점을 차리고 우리 사이 당진에다가 대리점을 3억 투자해가지고 가입자를 모집했을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자, 10,000명을 모집하면요. 월 수익이 3천만 원이야. 근데 이 3천만 원이 다음 달에 나와 안 나와?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나와 안 나와요? 그쵸, 고민해야 돼. 그죠? 그 얘기는 내가 다음 달에 핸드폰 요금을 낼까? 고민해야 돼. 퍼펙트하게 내지 않나요? 퍼펙트하게 나옵니다. 이거. 왜? 10,000명은 매달 핸드폰에서 요금 낸다. 맞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보니까 우리 사장님은 40대 말이시고 내가 보니까 한 75년을 쓰셔야 되는데. 맞지? 그러잖아요. 중대까지 쓰셔야 되잖아. 아닌가요? 그 전에 주고 그래? 내가 볼 때는 75년도 써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리점들은 소비자만 모집해놓으면 이 돈이 매달 뭐 한다고? 고정식으로 나온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다면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핸드폰을 어떻게 썼나를 그동안 20년도 어떻게 썼나를 생각해보세요 한번. 쓰고 내고 앞으로 쓰고 내고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리점 입장에서 보면 가입자만 누적으로 모집해놓으면 이 돈은 나온다. 10만 명이면 3억이 나온다. 맞아요? 자, 그런데 10,000명을 모집하면 3천만 원을 매달 수익을 받을 수 있어. 엄청나게 큰 돈이야. 맞아요?
직장인 사업에서 이 돈을 벌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물론 저는 이 수입에 도달이 있어요. 넘어요. 조금 넘어 조금. 근데 저는 목적이 이 수입이 아니야. 여기다가 공원 하나 더 붙이는 수입인데 진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은 지금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야 모르세요? 이게 하시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10,000명을 어떻게 그럼 10,000명이 어느 정도 혼자서 모집해가지고 10,000명을 모집할까? 자 얼마나 걸릴까? 자 하루에 한 명씩 모집한다 그러면 1년이면 365명이야. 그죠? 자 1년에 365명 10년이면은 3,650명이에요. 10년 동안 모집을 해도 10,000명을 모집하기 힘들어. 맞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 쭉 해봤더니 몇 년 걸냐? 무려 30년 동안 혼자서 대리점에서 열심히 핸드폰 개통해가지고 10,000명을 모집하면 3,000만 원 수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길거리 대리점. 그러니까 길거리 대리점들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안 했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당진에다 대리점 차려놓고 내 친지나 아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판매점 열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판매점 열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지 않았어요 맨날? 여러분 맨날 보던 거잖아요. 이런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30년 걸릴 걸 2, 3년 안에 만든 거라니까. 10,000명. 네? 30년 되면요 10만 명, 100만 명을 모집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65명 모집했다 그랬잖아. 65만. 용산 전자상가에 20평짜리 대점 열어놓고 전국에다가 3, 40개 판매점을 열어가지고 이 용산에 여기서 쓰는 소비자들이 요금의 7%가 부산, 제주도, 광주, 강원도에서 다 용산 전자상가 나온다니까. 몇 프로? 7%가. 그래서 여기에서 20억을 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방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길거리에서. 그럼 우리 마성에서 오신 민효사님은 지금까지 이걸 우리가 이러면 다 담게. 까불 할까? 다 담게. 또 할까요? 다 담게. 그럼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다 담겨버리는 거네.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거부해 내가. 그럼 얼굴에 핸드폰 집어 던져야 돼. 그죠? 왜 다 담겨뿐이니까. 이거 해야지. 이거 다 담기 싫으니까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좀 미안하지만 이걸 했다는 거예요. 판매점에서. 대리점, 우회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자판점. 지하도 가면 쫙 있잖아. 자판점 빠져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 자, 10,000명을 모집하면 혼자서 모집하면 이렇게 30년 걸린다니까요. 이렇게 누가 모집하겠냐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였다면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10,000명 모집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모집해. 이게 뭐 방식이 잘못됐냐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당연히 이게 맞죠. 그러니까 내가 2만 명의 발전을 모집고 있지. 어떻게 나 혼자 2만 명을 모집한다니까? 입소문. 그렇죠. 내가 모집하고 새끼 까고 얘기 다 해야지 뭘 그래. 다당이만 얘기하면 새끼 깐다 그러잖아. 새끼 까야 가입자가 모집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방식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즉 부자가 되는 방식은 이거밖에 없다고. 이 방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니까. 부자를 하려면 30년, 60년 하셔야 돼요. 이 방식으로 10,000명 모집하는데 30년. 그럼 우리 마생에서 오신 분이 내가 보니까 40대 중반으로 보고 있어요. 50으로 볼게요. 50으로. 그냥 단원이면서 50. 그래서 30년 합치면 얼마야? 80살. 80살에 3,000만 원을 벌어. 그럼 뭐하냐니까? 내 몸이 무슨 말을 안 듣는데. 아니 여기로 올라오긴 오는데 못 내려가? 이게 발이 떨어져야 내려가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쓰지 않고 이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라니까. 왜? 30년 걸릴 걸 2, 3년을 만든다는 거지. 이 구조가. 전 세계 트렌드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요것만 딱 그리면 뭐라 그래? 당연히지! 그지? 어떻게 아는지 몰라. 가게 말하는 걸 딱 여보세요. 반대로 하셔야 된다고. 이 방식이면 가서 뺨을 때려야 이 새끼야. 이 방식 어떻게 내가 성공해? 이 방식이니까 성공하지. 맞아요? 여러분들 이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 세상의 트렌드라니까. 아셨죠? 그래서 세상의 트렌드는 무조건 다단계 방식이다. 네트워크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답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다 뭘 선택하는 거야?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 이 방법이 아니면 그 시장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승리할 수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어. 절대로. 아셨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갈 수밖에 없고요. 자, 대한민국의 SKT 엘리트하고 50개 알트벌리사들이 피서인 전쟁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애국계 기업 40개가 여기에 뛰어들 겁니다. 언제? 2021년도 1월달부터 뛰어들어. 근데 얘네들은 이미 정착이 돼 있어. 3만원대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국제전화 무제한. 이 회사들하고 이게 미국 기업이고 여 기업이 이게 뭐냐면 영국 기업. 버진 모바일.
이 버진 모바일이라는 기업이 어디 기업이라고? 영국이에요, 영국. 아니, 뜬금없이 무슨 영국의 통신사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얘네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미. 영국의 버진 모바일. 얘네들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한국에 들어왔고요. 요금 전에 선불이에요. 무려 3만원 1, 2천원에 무제한 요금제를 가지고 있어요. 결제 방법은 선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만약에 핸드폰 쓰고 있는데 와, 하시는 남자가 와서 한 달에 얼마 쓰세요? 나 한 달에 7만원 써요. 무제한. 그죠? 그럼 유심을 보여주면서 7만원 쓰시던 거 3만원만 내주세요. 그러면 통화 문자 데이터 국제가 무제한까지 선택해 드릴게요. 그러면 써요? 무조건 써요? 무조건 써요. 고민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쓰고 낸 요금의 일정 부분이 어디로 가는 거야? 영국으로 가는 거야, 영국으로. 이해돼요? 물론 통신사한테 만원씩 이걸 빌렸으니까 여기다가 조금은 주겠지. 그래 봐야 20%밖에 안 돼. 나머지 80%는 영국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걸 정부에서 이거를 과연 우리 사장님이 정부의 유정자라면 못 가겠다는 얘기지. 그거를 그냥 눈 부럽게 뜨고 마실까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시장으로 가는 시장에 우리나라도 그런 포화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정책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사업 안 해도 된다니까요? 소비자로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왜 7만 원을 매달 줄 생각이 되냐니까? 3만 원만 내면 되는 거를.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한 것이고, 아울러 이걸 사업으로 뛰어들면 대박을 맞아요, 여러분들. 왜 정부의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 요게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누구냐면, 버진 모바일 회장. 한국에 맨날 와요. 한국 시장이 크거든요. 왜 한국을 먹으면 전 세계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유선전화는 미국 1등이야. 근데 무선전화는 대한민국이 최고, 전 세계 최고. 그러니까 전 세계 스탠다드, 무선전화의 모든 스탠다드 기술을 한국에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한국을 먹으면 그 기술이 전 세계 다 통해버려. 한국 대단합니다. 거기서 누구? KT. 그래서 우리 엔텔레콤이 무려 KT랑 20년 동안 손을 잡고 절대 안 먹는 거예요. KT는 끝까지 하는 거 끝까지. 여러분들 비전 하나 더 드릴까? 중국을 우리가 이제 먹을 거예요, 중국. 중국의 광케이블에 광케이블을 깐 사람이 누구죠? KT. 중국만요? 인도, 베트남, 필리핀, 동양 다 깔았어요. KT가. 그래서 한국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노리는 거예요. 왜? 기술과 가지고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엔텔레콤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태동을 했지만 역캠으로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 이런 시장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우리 엔텔레콤이 다 먹겠다. 즉 아메리카 전 세계를 먹었듯이 이제 엔텔레콤이 통신을 가지고 전 세계를 먹는다. 그런 다음에 먹는 거지. 거기에 내가 1000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0명이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고도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제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부터 뭘 가져야 되냐? 조직을 가지셔야 돼요. 이 조직이라고 다른 말하면 조력자예요. 조력자라 그래. 이 조력자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1000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1000명만큼 여러분들은 돈을 가져갈 거고 10,000명이면 10,000명만큼 10만 명이면 10만 명만큼 타일을 여러분들이 갖다 준다는 거야. 이게 뭐라면 조력자예요. 조력자. 그래서 조력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100으로 봤을 때 10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조력자가 100명이면요. 1000%면 이게 1000이 되고요. 10,000명이면 10,000%가 되면 10만 명이면 10만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스스로 혼자서 부자가 되기가 쉽다. 정말 기적에 가까워. 기적에 가까워. 맞아. 그래서 조력자를 갖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지도 않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력자가 왜 부자가 되는지 동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통신 비전인데요. 요거 부분 말고 맨 마지막에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칠게요. 잘 보세요, 한번. 일본 1위 부자가 알려주는 고의 비밀. 일본 최고의 부자로 불리는 사이토 토레라. 자, 잘 보셨죠? 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디 간다 했어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조력자,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타이밍. 그래서 이 부자가 되는 데는 딱 타이밍하고 조력자만 딱 그것만 여러분 머리에 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알뜰포원이라는 이 트렌드는 지금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몇 년 하는 게 아니라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 2, 3년 안에 정부가 그걸 정책적으로 완전히 진행할 거고 조력자는 뭐예요? 나라부터 뭐가 만들어지죠? 스폰서 파트너들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조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엔스마트를 개설을 받고 전국에다가 엔스마트를 내 역할을 하는 프랜차이즈를 까는 거예요. A로 해서. 이게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깔리는 거예요. 엔스마트가. 자, 그래서 엔스마트 하나 개설하는데 얼마예요? 55만원. 그죠? 55만원이면 50만원을 내가 하나 갖고 하나를 소개하면 회사에서 건당 20만원씩 20만원씩 건당. 여러분들 노는 연구한다고 한 달에 6개면 얼마예요?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라는 수당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를 가지고 붙드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내 역할을 하는 엔스마트, 저 프랜차이즈. 내가 이루어주면 프랜차이즈. 여러분 맥도날드나 골대리아 이런 게 왜 대단해요? 프랜차이즈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1호점, 여기가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6호점, 7호점. 여러분 7호점이 내가 2호점만 했는데 2호점이 4, 5호점하고 그죠? 3호점이 6호, 7호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100개, 여기에 100개가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 곱하기 10개씩 유심을 소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1000개가 됩니다. 1000개. 맞습니까? 1000개 곱하기 5만원 정도 쓴다 평균? 그럼 얼마? 5천만원. 5천만원에 약 10%. 이게 얼마예요? 500만원. 500만원이 여러분들이 수익이라는 거죠. 이 500만원이 다음 달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왜? 여기에 있는 100명의 엔스마트를 가지고 있는 10명의 소비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아무 상관없이 필요해서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매달 쓰고 되고 하듯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SK, KT, 엘리트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정부에서 알뜰폰을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가 1, 2년, 2, 3년 안에 위탈하는 대이동을 하는 시기가 와요. 그럴 때 되면 이 100명의 엔스마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을 모집한 사람들, 1000명을 모집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모집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00명입니다. 10,000명. 10,000명에 5만원씩 쓰면 얼마인지 아세요? 5억이요. 5억. 5억이 10%. 여러분들 수익이라는 거예요. 5억이면 얼마예요? 5천만원. 여러분들 돈 벌기는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실상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방법을 모르니까. 아까 그랬잖아. 내 혼자 능력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 기업인들이 왜 돈을 벌어요? 아니 직원들이 조력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 사업하고 계세요? 개인 사업. 그 사장님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오너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맞죠? 사장님이 한 달에 1,000만원 벌고 오너 얼마 벌까요? 1억을 벌 거예요. 1억을. 안 봐도 뻔해. 맞죠 안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1,000만원 벌면 이 오너는 1억에서 10억을 벌 거라는 거지. 왜? 나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나도 1억도 벌고 10억도 버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소유를 못하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입이 뭐가 있어요? 유한하네. 유한이 뭐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로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어려운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움이 해결됐어 지금.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뭐 돈을 못 벌고 못 먹고 살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길거리 대리점들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만 했다니까요. 우리는 이 정보를 줘도 못해. 왜? 못하네. 마색에다가 대리점을 차리는데 3억, 4억이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 뭐 설령 내가 10억의 재산이 있어도 못한다니까? 그 3억을 투자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 가입자 보시면 7% 준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지도 못하겠지만 3억을 투자할 수 있는 대포가 있어도 없다니까? 없어. 그거 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3억 다 털어먹으면요. 9층으로 올라갈 거잖아. 9층 옥상에 왜 올라갈 거야? 차 사는다고 지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리점들이나 파매점한 사람들은 정말 돈이 고팽이 났던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 돈 망해봐야 에이씨 내가 비싼 돈 먹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즉 돈 투자 없이 나의 조력자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내용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정보를 통해서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